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 그것도 그냥 1위가 아니라 1983년 통계 작성 이래 39년째 단연코 독보적인 사망 원인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질환, 암입니다. 2인 심장질환과 비교해도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2.5배 이를 정도니까 정말 독보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물론 암 발생률의 증가는 평균 연령의 증가와 맞물려 돌아간 이유도 크겠고, 여기에 검진법의 발달로 조기 진단이 많아진 점도 있습니다. 나날이 발달하고 있는 암 치료 기술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암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최고의 위협이 되고 있는 질환임에 틀림없죠. 방금 조기 진단율이 높아졌다고 했지만 모든 사람이 이 혜택을 누리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말기암이라는 선고는 정말 절망적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도 신현택 원장님 모시고 암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CS 한방병원 신현택 원장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글쎄요, 암이라는 질환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는 분들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 자신은 아직 암과 상관이 없다고 하시더라도 주변의 지인분들 또 가족 친지분들 중에는 암으로 돌아가시거나 암 치료 중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게 마련이실 테니까요. 다른 질병들도 물론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 암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그 엄중함, 또 심각함, 스트레스, 절망감은 비교가 되지 않을 겁니다. 특히 암의 발견이 늦었거나 암에 대한 표준 치료들을 대학병원의 가이드에 맞춰서 잘 해오셨지만 약제의 내성이나 재발, 전이 등을 막지 못해서 소위 말기암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게 되면 더욱더 절망감이 크실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말기암, 그 단어가 가지는 무게감과 절망감이 고스란히 느껴지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병원에 입원한 말기암 환자분의 경우를 전해드리자면, 암의 진단이 늦어져서 이미 암이 퍼질 대로 퍼진 말기암 상태에서 뒤늦게 대학병원에서 암 치료를 시작하게 된 분이에요. 대학병원에서의 치료도 완치 목적이 아닌 연명의 목적으로, 그러다 보니 소극적인 치료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학병원 선생님들의 관심 밖에서 멀어지셨다는 하소연을 하셨어요. 사실 그분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한편으로 일선에 있는 대학병원 선생님들의 입장 역시 어떤 상황이었을지 가늠이 10분 되었습니다. 말기암이라는 거대한 가해자가 환자와 치료자 양쪽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었다, 이런 느낌인 거죠. 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등 표준 치료를 힘겹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쌓아오셨고, 또 수많은 부작용을 잘 견디면서 버텨오셨는데 결국 항암제 내성으로 인해서 더 이상 쓸 약이 없어지게 되고, 재발과 전이로 인해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얘기를 듣게 되시는 환자분들 말이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치료를 다 포기하고 그냥 산으로 들어가셔야 할까요? 간혹 방송 등에서 산으로 들어가서 자연과 벗삼아 사시면서 놀랍게 암이 치유되는 경험을 말씀하시는 분들의 케이스도 분명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방송에서 보듯이 그렇게 암을 이겨낸 분이 한 분이라면 그렇지 못한 분은 100명, 1000명 이상이 된다는 사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암 치료에 우리가 요행을 바랄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것이 최선일까요? 아니, 최선의 결과는 기존의 치료를 통해서 나아지는 것이었을 테니까 최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선택이 차선책이 될 수 있을까요? 닫힌 문 앞에서 너무 오래 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암에 대한 표준 치료는 분명 중요한 치료이고, 많은 분들이 표준 치료를 통해서 회복되기도 하고 완치되지는 못하셨더라도 생존기간의 연장이라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 것은 확인이 된 부분입니다. 하지만 표준 치료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암이 진행이 되고 오히려 치료로 인해서 여러 부작용들로 고생하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최선의 방법이라고 여겨지는 표준 치료가 만족스럽지 못했을 때 다음의 선택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러한 선택지로 가는 길을 잘 닦아서 현재는 차선책이지만 그 길이 또 하나의 최선이 될 수 있도록 현재의 표준 치료가 가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장점을 체계화시켜서 현재의 표준 치료를 보완해서 보다 높은 치료 효과를 기대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의료인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말기암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필요하고 자신에게 맞는 치료법을 스스로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치료법들이 그저 주변에 카더라 하는 말만 믿고 무모하게 선택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치료의 근거가 충분히 확인되는, 적어도 국제학술지급의 논문으로 확인이 되는 방법이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물론 그렇습니다. 자, 20년도 더 된 이야기이지만 고인이 된 이건희 회장이 폐암을 앓았던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당시에 이건희 회장님은 한국에서 폐암 진단을 받고 미국의 MD 앤더슨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암 치료 기술이 미국이 더 발달해서일 수도 있지만 MD 앤더슨 병원은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는 모두 적용을 하는 통합 암 치료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자연의학, 한의학, 대체의학 등 근거가 확립된 방법은 모두 폭넓게 적용을 하고 있었죠. 왜 그렇게 했었을까요? 1950년대와 2005년도에 미국 내에서 사망률이 높았던 몇 가지 질환에 대한 치료 효과를 통계 분석해 보았습니다.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인플루엔자, 폐렴 등 감염성 질환, 그리고 암. 사실 이 질환들은 한국인 사망률 상위 4개의 질환들입니다. 그런데 치료 기술의 발달로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폐렴 등의 감염성 질환들은 모두 현저하게 사망률이 감소했는데 암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격 일변도의 표준 치료만으로, 즉 수술, 항암, 방사선으로 암을 공격만 하는 치료를 했던 결과는 1950년도에 비해서 별로 사망률을 낮출 수 없었다는 결과인 거죠.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일본, 유럽, 중국의 여러 나라에서는 표준 치료와 더불어서 면역 치료, 특히 한방 면역 치료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암을 대항하게 됩니다. MD 앤더슨 병원도 그중 하나였던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학병원의 표준 치료들은 태생적으로 가지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암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감시체계인 면역 시스템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망가지는 바람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암세포의 발생 단계에서 제거하지 못한 것이 결국 커다란 암종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즉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암을 없애는 것과 가장 근본적인 암 유발자인 망가진 면역체계 회복은 완전히 별개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사실 암이라는 체약을 없애기 위해서 이 퍼부어대는 공격들은요, 이런 면역체계를 함께 망가뜨릴 가능성이 훨씬 높죠. 지금은 통합암학회가 조금씩 성장을 하면서 많은 종양내과 선생님들도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고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학병원의 현실상 밀려드는 환자분들로 인해서 표준 치료만을 시행하기도 버겁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관심의 대상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폐해는 결국 환자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조금 더 현명해지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같은 2차 병원이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표준 치료의 범주 밖으로 밀려나 버린 말기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겠죠. 오늘은 그 당위성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다음 이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신현택 원장님,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